오늘 교수님께서 이제 학회 참석으로 인해 강의가 불가능해서 오늘 과제로 나갈 디지털 고객 분석 DCX의 이제 실습을 오늘 과제로 하게 되실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는 과정과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고자 지금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홍태욱 교수님 지도 학생인 이제 석사과정 남성진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앞에 있는 이제 1, 2의 경우는 이제 교수님께서 오늘 강의안을 녹화해서 올려주실 거고요.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제 3번에 있는 웹크롤링을 이용한 디지털 고객 분석 예제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소셜 웹크롤링을 통해서 이제 고객의 리뷰를 분석을 해서 고객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 또는 가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가장 리뷰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 방문자 리뷰와 블로그 리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블로그 리뷰를 주로 많이 크롤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플레이스 리뷰의 경우에는 짧게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2줄 이내 정도의 이제 짧은 리뷰가 많은데, 블로그 리뷰는 이제 요약되어 있지만 보통 이제 한 페이지 훨씬 넘어가는 많은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고객의 더 많은 의사 결정에 대한 이제 고객의 더 많은 이제 고객의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드릴 데이터는 가게 4곳을 이용해서 블로그 링크를 수집하고 링크를 기반으로 리뷰를 다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처리까지 다 그 텍스트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하고,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이제 그 쓸모없는 데이터는 다 날립니다. 그 전처리를 통해서 깔끔한 데이터만 드리기 때문에 아마 실습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배우셨나요? 안 보여주셨나요? 이게 이제 리뷰에 있는 텍스트를 그 빈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텍스트가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이제 글씨가 크게 나오는데, 이건 이제 한 가게에서 분위기와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가 있는 경우에서만 이제 빈도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분위기와 관련돼서 빨간색 네모 쳐져 있는 것처럼 느낌, 인테리어, 분위기, 내부, 공간 이렇게 이제 리뷰에서 분위기와 관련된 이제 키워드를 같이 발견할 수 있고, 이걸 기반으로 예를 들어 분위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안 좋다, 나쁘다, 혹은 뭐 힙하다, 좋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 가게는 이제 분위기가 좋은 가게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아까는 빈도 분석을 그림으로 시각화했으면은 이거는 그 텍스트끼리의 예를 들어 한 리뷰에서 나는 오늘 여기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했으면은 분위기와 좋았습니다가 함께 나올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같은 한 문장 안에서 같은 단어가 많이 등장한 확률을 계산해 놓은 건데, 이제 이걸 간단히 보시면 이제 그 그림이 짧은 저기 이제 같은 원을 보시면은 원이 가까울수록 거기에는 이제 같은 키워드끼리 뭉치고, 이제 우측에 바깥에 이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본문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이 들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여기서도 파악할 수 있는 게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여기는 이제 슈퍼 샐러드라는 가게에 대한 리뷰를 이제 분석한 것인데, 이제 슈퍼 샐러드랑 맛, 전포동 메뉴, 스프, 토스트 이렇게 이제 가게에 있는 메뉴나 다른 이제 메뉴 또는 이제 밑에서 나올 수 있는 부산광역시 이런 이제 위치 같은 것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단순히 리뷰에서 키워드를 기반으로 어떤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분석한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건데요.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이제 아까 앞서 나온 것 같이 그 특정 단어가 어떤 단어와 더 많이 이제 연관이 같이 나오고 동시에 출현할 확률이 높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밑에 있는 메뉴 같은 경우에는 스콘, 커피, 음료 이런 이제 가까운 이제 텍스트와 같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이거는
카페 그라운드라는 이제 부산 앞에 있는 커피집을 리뷰를 분석한 것인데요. 이제 왼쪽에 보면 공부가 관련되어 있는데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카페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나오면 공부를 할 수 있는 카페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같은 문장에서 같이 나온다는 거는 결국에는 네, 서로 연관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리뷰를 이제 감성 분석을 할 겁니다. 이제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 3미 분식의 경우인데 이제 이거는 각 키워드별이고 이제 전체가 안 나오는데 전체 나올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음식 같은 거는 0.5점, 맛 같은 거 0.89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의 점수 사이에서 마이너스 1이면 부정, 플러스 1이면 긍정인데 예를 들어 3미분식의 맛이 0.899면은 맛에 대해 긍정평가가 높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서비스가 0점인데 그러면 서비스에 관한 키워드가 이제 리뷰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서비스가 좋다 안 좋다라고는 판단할 수도 없지만 이제 일단 서비스에 대한 키워드가 없다라고 판단하기 딱 0으로 떨어지면 보통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분위기가 0.799다 이러면 이제 분위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습을 하실 코드를 보여드릴 건데 이제 코딩을 정말 못 하셔도 상관없고 제가 다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만 설명을 해서 모두 이제 과제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구글 아이디는 다 있으시죠? 구글 아이디. 구글에서 이제 구글 드라이버를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뜨는데 제가 파일을 이렇게 4개를 업로드 할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여기 IPYNB 이것도 다 설명이 나중에 PPT에 다 되어 있습니다. IPYNB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PPT 먼저 보여드립니다. 본인의 구글 드라이브 계정에 이제 이 IPYNB라는 파일을 넣으면은 이제 이런 창이 뜹니다. 그 파일에 들어가면은 이 창이 떴을 때 좌측에 있는 이 네모 파일을 누르면은 여기 파일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파일을 올릴 수 있는데 나머지 나머지 이제 들어있는 3개 파일을 저기에 넣기만 하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IPYNB 파일을 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잘려서 잘 보이나? 이거 올릴까요 차라리? 끝에 잘리시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일단 IPYNB 파일을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이제 코딩 창이 뜨는데 코딩을 못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쪽 파일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은 여기 파일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얘가 런타임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런타임 연결되고 나면은 이제 이 파일을 제외한 3개 파일을 여기 업로드 합니다. 이거의 경우는 이제 맥이나 다른 아이패드, 심지어 핸드폰으로도 스마트폰으로도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제를 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업로드가 네, 업로드 다 됐네요. 업로드 다 됐으면은 이제 파일을 여기서부터 하나씩 그러니까 여기 위에 보시면은 재생 모양이 있는데 이걸 하나씩 실행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첫 번째는 설치하는 과정이라서 굳이 보실 필요가 없는데 두 번째부터 보여드리면은 워드 클라우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워드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실행만 하실 때 위에서부터 하나씩 실행만 하시면은 네, 이제 아까처럼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분석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4개의 가게 중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가게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각자 이제 해운대, 이게 다대포, 서면, 점포, 그다음 부산대 앞에 있는 4개의 가게를 무작위로 선택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게에 대해서 리뷰를 분석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다음 과제가 있습니다. 이제 가게 첫 번째 가게 전체 긍부정 감성 분석. 이제 이 가게 전체 그 특정 가게 하나를 선택해서 그 가게에 대해서 긍정 평가가 많은지 부정 평가가 많은지 그렇게 분석하시면 되고요. 가게별의 이제 토픽별 긍부정 감정 분석. 아까 가치 결과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맛, 가게, 서비스, 위생, 분위기, 위치 이런 키워드가 들어있는데 그 키워드에 맞게 이제 긍정 평가를 하는지 부정 평가를 하는지 확인해 보고 예를 들어 맛에 대해서 부정 평가가 높다 이러면 이 가게에서는 음식의 맛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의 니즈나 이제 반응을 분석해서 향후 마케팅이나 CRM에 사용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면 되는데 누구든 보여줬을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을 때 하면서 이제 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가게에 대해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이 있는데 아까 포함해서 동일하게 비슷하게 같이 나오는 키워드를 조합을 해서 예를 들어 카페인데 공부가 나온다. 그럼 이 가게는 카페 이제 카공을 할 수 있는 가게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제 주 과제를 하나씩 하셔야 되는데 가게에서 이제 예를 들어 맛에 마이너스 점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가게에는 맛에 문제가 있으니까 토픽이 이제 맛에 대한 부정적인 토픽이 생기겠죠. 또는 이제 주차가 힘들다, 위치가 안 좋다, 자리가 좁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 키워드별 감성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동시에 보면서 이제 감성 분석에서 이제 주차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이제 키워드에 주차랑 뭐 부정 평가가 같이 나온다 이러면은 똑같이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픽에 대해서 개별 리뷰를 제가 이제 드린 파일 중에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을 직접 열어 보셔서 이제 어떤 소비자가 이제 왜 불만족하고 있는지를 이제 예를 들어 맛에 대해서 마이너스 평가가 되어 있는 가게를 찾으면은 해당 리뷰를 보고 직접 보시고 왜 마이너스가 나왔는지 인식을 하시고 이제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방문한 소비자의 니즈를 도출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미포에 있는 카페의 경우에는 바로 앞에 제가 알기로는 기차 그 해변 열차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해변 열차를 타러 갔다가 이제 카페를 가서 이제 커피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소비자의 니즈는 이제 좋은 경치, 풍경, 사진을 찍는 것이고 이제 제 자의적 판단입니다. 네, 확률이 높죠. 그러면은 해당 가게는 뷰가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종적인 것은 이제 겪고 있는 문제와 이제 방문한 이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서 어떠한 이제 가게에 대해 솔루션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가게는 주차가 안 좋다, 아니면 자리가 너무 비좁다 이러면은 이제 주차 공간을 확장하거나 근처에 있는 주차장과의 이제 다 말하면 되는데 주차장과 이제 협업을 통해서 가게의 이제 접근성을 높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고. 상권 업종 특성, 이제 소비자에 해당한 가게의 맥락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포에 있는 가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소비자는 이제 방문하는 이유는 주변 관광을 하다가 이제 목이 말라서 카페를 간다. 그래서 이제 뷰가 좋은 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의적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까 코드 다시 넘어가면은 이제 가게가 이제 코드를 하나 실행하시면 이건 워드 클라우드인데 이 워드 클라우드에 있는 걸 실행을 하시면은 가게명을 입력하라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수프올 샐러드를 검색을 할게요. 그러면은 분석을 해서 위에서부터 이제 이 키워드에 맞게 하나씩 보여줍니다. 그럼 이것들을 보면서 이제 각자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는 브런치 카페네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위에서부터 이 순서인데 그러면 맨 밑에 있는 게 전체적인 키워드고 그 위에가 예를 들어 이게 맛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이제 분석을 한 걸 나오는데 예를 들어 맛이 가장 크게 나오죠. 맛이랑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맛, 음식 이러면서 샐러드 이러면서 이제 이 가게 모닝 세트 이런 식으로 보면서 이 가게를 가본 적이 없잖아요.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가보지 않고 리뷰를 기반으로 이 가게에서 어떤 걸 파는지, 어떤 게 장점인지, 어떤 게 단점인지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LDA 토핑 모델링을 보여드릴 건데 이것도 똑같이 가게명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가게명을 입력을 하면은 얘네는 그 옆에 결과가 두 개 나올 거예요. 이게 HTML 파일 하나랑 CSV가 있는데 CSV는 확인할 필요 없고 HTML 파일이 하나 나올 건데 이거를 열어 보시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 이게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해당 원의 키워드입니다. 이 수프 올 샐러드라는 이 키워드에 이제 같이 나오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수프가 메뉴, 부산, 너무, 치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이 가게가 어떤 걸 주력으로 파는지 뭐 연어를 파는 걸 알 수 있고 부산 진구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커피도 파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전 처리가 잘못되어 있는 건데 이제 카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보시면서 이제 직접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브런치가 있으면은 치즈, 아침 커피, 샐러드, 어니언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음 네트워크 분석인데 이게 여기 적어두신 걸 딱 한 번만 보시면 되는 게 가게가 4개인데 제가 이게 숫자를 적어놨어요. 이제 분석을 하시다가 이게 숫자 하나 조금 차이에 결과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가게가 예를 들어 카페 그라운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약 70 근처에 있는 숫자를 여기다 입력하시고 실행하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약 70이라서 제가 70을 넣고 카페 그라운드에 대해서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실행을 하면은 컴퓨터 깨지네. 제가 나중에 고쳐 놓겠습니다. 이게 네, 컴퓨터 깨졌네요. 이제 지금 제대로 안 나오지만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이것처럼 특정 키워드가 이제 나오면은 보시고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성 분석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제가 여기 위에 키워드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키워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이제 누가 봐도 가성비, 싸다, 비싸다, 저렴하다 이런 거는 가격과 관련된 키워드일 것이고 뭐 화장실, 주방, 바닥, 오염 이런 거는 이제 위생과 관련된 키워드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키워드를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시면은 똑같이 가게명을 입력해 주시고 이 키워드 이건 좀 오래 걸립니다. 감성 분석은 텍스트를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원래는 저희가 이제 이제 IBA DCX 애널리틱스라는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서 배포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또 촉박한 기간 탓에 제가 프로그램까지 컴파일하지 못했고 그래서 일단 저런 파일로 보내드리는 걸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수프올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 4.6점, 맛이 0.6점, 분위기가 0.64점 이러면 이제 이 가게는 분위기에서 긍정 평가가 많고 이제 뭐 맛에 대해 긍정 평가가 많다.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하셔야 되는 과제는 이것인데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십니까? (20분) 만에 끝내면 교수님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앞부분은 제가 교수님께서 영상을 올리실 거라 저 과제 관련된 거 아니고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네네네. 만약에 저기 산미분식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냥 다른 알고 싶은 가게를 쓰고 싶으면 네. 지금 저기 입력된 저 산미분식 스포츠 샐러드 같은 가게 말고 어떤 정보를 입력하면 제가 이 프로그램을 써볼 수 있나요? 제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원래 저희가 제공해 드리려고 했던 데이터가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제공한 데이터는 이거 보시면 얼마 안 됩니다. 사이즈가 이 텍스트 이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1개가 훨씬 넘어갑니다. 너무 커요. 그래서 보여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에서도 이게 네이버 저작권 때문에 이건 교육 목적상 보여드리는 거지만 이제 네이버 리뷰를 크롤링하는 이제 코드나 이런 걸 배포하는 것 자체가 네이버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미 다 수집한 데이터를 전처리해서 드린 거고, 그리고 이 데이터가 너무 큰 데다가 이거를 다 배포해 드리면은 또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분석하는 과정에서 꽤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네, 지금 이 코드에서는 이 데이터 이 코드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 데이터는 이제 크롤링 다 된, 전처리 다 된 완벽한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만 하는 데이터만, 코드만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가게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분석할 수 있지만 가게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중간에 그 리뷰 보시고 만약에 해당 리뷰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판단을 직접 해야 될 때 여기 딴 건 볼 필요 없고 이제 클린 텍스트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처리 안 된 날 것의 데이터가 들어있거든요. 보시면은 POC가 본문, 기타, 공유하기 이런 정말 쓸데기 없는 날 것의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해당 리뷰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게 토큰스에 있는 걸 보셔도 되는데, 이거는 텍스트가 분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게 날아가고 분할이 되어 있는 거라서 보면 조사나 이런 게 그러니까 띄어쓰기 잘못되어 있거나 조사가 없는 경우도 많고, 이제 뭐이 띄우고 지만 이런 식으로 한국어를 전처리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영어보다 성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보시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서, 아니면은 여기 제가 옆에 링크도 남겨놨습니다. 직접 그 블로그 링크에 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링크 다 남아 있어서 이제 해당 블로그를 보고 이제 예를 들어 이 가게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거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했다, 그러면 이 가게에는 어떤 게 문제점이 있구나라고 파악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 소비자의 니즈 또는 이제 가게에 대해서 이제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실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폰트나 이런 문제는 제가 좀 더 보완해서 다시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이 과제의 핵심은 6번인 거예요? 프로그램을 써보는 거랑? 프로그램 써보는 것도 있고, 가장 큰 건 6번이죠. 네. 이 교수님께서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떠한 이제 고객에 대한 니즈를 파악을 했고 어떠한 솔루션 제시했다라는 거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리뷰 분석하는 거는 저희가 데이터도 다 같은 걸 갖고 있고 프로그램도 다 같은 걸 하고 있으니까 보는 데이터 자체는 다 똑같은 거예요. 제공되는 데이터인데 원래는 좀 더 다양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뭐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보시거나 아니면 해당 제가 말씀드린 것 3일분식 같은 경우는 다 대포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고객 여정 배우셨나요? 네, 고객 여정처럼 예를 들어 바대포 해수욕장에 가서 뭐 바다에서 뭐 서핑을 하거나 놀다가 배가 고파서 뭐 분식집을 갈까 해서 갔는데 뭐 주차가 안 좋다, 위치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어떠한 이제 고객 블로그를 보고 고객이 어떠한 여정을 지나가면서 어떤 불편점을 느꼈고 어떤 이슈를 가지게 되었는가를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막 바르는 과제 이런 게 아닌 거네요. 네, 교수님께서는 대부분의 학생이 코딩을 할 줄 모른다고 말씀하셔서, 네, 그래서 제가 그냥 클릭만 하면 다 실행할 수 있게까지 해놨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같은 리뷰 데이터를 보더라도 어떠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가, 어떠한 니즈를 파악을 했는가를 중점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실행하고 나서 그냥 재생부터 보고 그 가게 이름만 입력하면 되는 건가요? 네, 가게 이름만 다 입력하시면 되시고, 하나만 그 맨 밑에 여기 네트워크 분석되어 있는 곳에만 이제 해당 가게에 맞춰서 숫자만 오른쪽에 있는 숫자만 숫자 잘리네요. 여기 숫자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하시고, 예를 들어 봤는데 예를 들어 너무 개수가 안 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게 너무 적게 뜨거나 너무 많이 뜨면은, 그러니까 너무 적게 뜬다, 원의 개수가 너무 적다, 키워드가 너무 적다 하면 숫자를 좀 낮추시면은 더 많이 뜹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질문하는데 궁금한 점이 공부장 평가를 하라고 했는데 네. 음성 분석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나온 거 있잖아요. 네. 대부분 이제 마이너스가 안 나왔는데 정말서 2거든요. 근데 0이면은 딱 0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보통 없는 겁니다. 긍정, 부정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게 아까 0.899 이런 식으로 좀 높게 나온다 하면은 이제 긍정 평가를 높게 받는 가게다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0.4 같은 그 블로그가 대부분 악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플레이스 리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거든요. 하면 욕도 적혀있고 막 그런데,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에 자신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라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되도록 부정 표현을 좀 자제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제가 전 촬영 과정에서 말씀 안 드렸는데 우는 거 있잖아요. 우 있잖아요. 이거 제가 삭제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원래 이것도 감성 분석이 됩니다. 근데 제가 삭제를 이유는 감동이야 하고 우 하는 이게 부정 평가가 됩니다. 이게.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너무 맛있어요 하면은 이게 다 마이너스로 검색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지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가게 한 몇 개만 산술적으로 들어가서 리뷰 몇 개만 들어가 보셔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감성 분석에서 0점인 게 아까 스폰서가 되게 많았잖아요. 네네네. 재생도 0이었고 네. 서비스도 0이었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가게의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 중에 한 가지를 택해가지고 해당 내용을 작성할까요? 보통 0인 경우에는 키워드가 없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를 예로 보여드리면은 서비스에 0점이 나왔고 친절과 위생이 0점이 나왔습니다. 이게 안 좋다라는 평가가 아니라 안 좋으면 마이너스거나 0.1점 이런 식으로 낮은 점수가 나올 텐데 아예 0으로 떨어지면 해당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예를 들어 그냥 그럭저럭 이랬으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이 가게는 어디서 보이네요. 자리가 0.45가 나와 있습니다. 자리에 대해서 0.45라는 점수가 나왔다는 거는 다른 거에 대해서 좀 낮은 점수이기 때문에 왜 낮게 나왔지? 하면 나머지 워드 클라우드나 이제 LDA 분석 이런 걸 확인해 보시면서 왜 여기는 점수가 낮게 나왔지라는 걸 이제 한번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추천하는 방법 알지만 아까 그 제가 들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리를 검색하셔도 되긴 한데 그건 정말 추천드리고. 그래서 한번 교수님께서 정말로 막 데이터가 왜 여기는 감성값이 0.4인데 긍정평가라고 생각을 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고객이 데이터를 보고 이제 설명을 했을 때 교수님께서 괜찮네 라고 하실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도 가격이 자리가 0.7점인데 가격이 0.6점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긍정평가가 좀 적다는 거죠. 그러면은 긍정평가가 적다는 게 양이 적다는 게 아니라 긍정평가랑 부정평가를 합쳤을 때 점수가 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리보다는 가격이 그렇게 이제 이 가게의 장점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상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나중에 만약에 과제를 하시는 중에 모르겠으면은 이제 그 플라토 쪽지에도 제가 있습니다. 플라토 쪽지나 아니면 이 이메일 주소로 이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말씀 있으세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